벌써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분들을 위해 5월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신청해야 하는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 정보들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고요. 먼저 만 65세 이상이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자동으로 받는 정책 제도가 생겨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어르신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자동으로 신청해 준다고 합니다. 5월 달에 신청 가능한 정책이고요. 쉽게 말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을 해준다는 거죠.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분들과 장애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르신과 장애인분들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분들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면 따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따라서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분들은 올해 3월부터 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부터는 58년생 출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5월 달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 신청 동의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되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유의하셔야 하니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신청을 해주시고요. 국세청에서는 절대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의해주세요. 두 번째는 50대 이상 장년층 또는 60대, 70대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고요. 당연히 전국민 모든 노인 무료 신청 가능한 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내 생명과 바로 직결된 제도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중요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 사는 한 40대 여성은 호흡 곤란이 생겨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호흡 곤란으로 말을 하지 못했고 구급대원의 기지로 겨우 살려낸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출동한 한 소방대원은 제발 이것을 미리 신청해 두길 신신당부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제주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호흡곤란이 생겨 119에 전화를 했지만 호흡곤란 때문에 주소나 내 상태 등을 전혀 말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들은 바로 해당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르신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바로 병원으로 모셔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119 구급대원들이 어르신 집 주소를 바로 알고 어르신 상태를 알아서 응급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 때문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전국민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임산부,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등 응급구조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내 병명, 질병의 특성을 입력해두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만 해도 주소를 말하지 못해도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여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 이송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호자 연락처를 남겨두면 구급대 출동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신고 접수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어르신 분들이라면 정말 무조건 신청을 해 두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아시면 정말 좋고요. 전국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근 각 소방서 측에서 이런 119 안심콜 서비스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가족이나 지인,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 내 정보와 병력 정보 등을 119 안심콜로 등록을 해두시면 119 신고 시 안심콜 대상자로 인식하여 내 주소와 기입한 병력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과 응급대처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안내해드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사이트 링크는 하단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바일은 처음 화면에서 안심콜 서비스 메뉴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의 경우
상단 메뉴에서 이렇게 안심콜 서비스 신청을 찾아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가족, 지인,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요청해 이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소방청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가까운 소방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리 신청, 스마트폰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휴대폰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까운 소방서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미리 알고 119 안심콜을 신청하신 어르신분들은 위급 상황에 큰 도움을 받으신 어르신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분들도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분들에게도 내용 공유해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연금 관련해 변경되는 내용 말씀드릴 텐데요. 5월 달에는 기초연금 상반기 정기조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4월에서 6월 동안 진행되는 정기조사이고요. 따라서 정기조사 이후 기초연금 중단 감액 탈락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기조사 내용에는 부동산 재산 변경 내용, 금융재산 변경 내용 등이 반영이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금융재산 변경 내용, 즉 내 통장에 현금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이 금융재산과 현금 때문에 탈락, 중단, 감액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금융재산의 종류, 금융재산별 반영 기준 및 반영 시기,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은행 잔고 등 궁금한 점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올해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부터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2천원, 부부가구 월최대 51만 7,080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 기준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초연금, 현금, 예금 얼마까지 보유해야 받을 수 있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현금과 금융재산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수표, 어음, 보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은행 보유 현금과 증권 등 관련해서 재산이 있으시다면 모두 금융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재산들은 매일 또는 매월 그때그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재산의 반영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요. 금융재산은 1년에 2번 상반기 확인조사,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기초연금 자격 기준을 결정하는데요. 이때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초연금 금융재산별 반영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입출금 통장 예금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을 반영하고요. 적금과 정기예금의 경우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반영합니다. 주식과 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하고 채권 어음 수표는 액면가를 반영합니다. 연금저축은 정기지급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반영하고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기준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융재산의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부가 알아서 조사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께서는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초연금 받으려면 은행에 현금 금융재산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한지 계산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현금 즉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계산식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8천만 원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계산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반영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자 소득입니다. 은행에 현금, 예금, 적금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이자도 같이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액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필수로 그 이자 소득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자 소득은 월 4만원 기본 공제 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기초연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은행의 현금 재산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금융재산에 대해서 연 2%의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연 4%의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초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금리 기조였던 것에 비해 2022년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은행 이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 2% 이자 소득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3억 5천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으시고 연 2%의 이자를 받고 계시다면은 소득 인정액은 168만 원으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2만 2천 원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3억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계셔야만 기초연금을 받는데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억 5천만 원이 넘어갈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이 감액이 되거나 혹은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에 5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고 이자 2%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51만 7천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재산이 5억 5천만 원 전후로 있으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연 4%의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요. 단독 가구이시고 금융재산 3억 원, 이자 4%를 받고 계신 어르신의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193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령 가능 금액은 약 9만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4%를 받고 있는 경우는 3억 원보다 더 적게 보유하고 계셔야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자 4%일 때는 금융재산을 2억 6천만 원 이하로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융재산이 2억 6천만 원이고 이자 4%를 받고 계시다면 소득 인정액이 166만 원으로 기초연금 최대 32만 2천 원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도 봐볼까요? 만약에 부부가구이신데 4억 6천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으시고 이자 4%를 받으신다면 소득 인정액이 약 3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령은 부부가구 합산 약 23만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금융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이자 소득을 4%를 받고 계시다면 소득 인정액은 260만 원으로 기초연금 부부가구 최대 51만 7천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4%의 금리대에는 4억 원 이하로 가지고 계셔야만 기초연금 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금액 내에서 금융재산을 보유하셔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해당 내용들은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계산식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상으로 모든 어르신의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기초연금 계산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셔서 본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소득을 모두 입력해 보시고 정확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링크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